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수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은 화수미제 63과 64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 미제 정흉, 미제 정흉 이섭대천. 63은 아직 건너지 못함이니 그대로 가면 정흉, 흉하니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미제 정흉 위 부당냐. 미제 정흉은 그 지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63의 위치는 아직 이제 감의 험수에 그대로 제일 끝에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상구와 서로 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 63은 부당이 제자리가 아니다. 험수, 감의 제일 위, 아직 험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상구와 정응의 관계에 있다. 즉 험수의 위험이 있어서 음효인지라 조급하게 무모하게 나아가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행의 때가 오기는 왔으나 음효로서 힘이 없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흉이라고 이야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게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이 나아가는 게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섭대천 하천을 건너면은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럼 이섭대천은 나아가지 말아야 해놓고 또 이섭대천은 나중에 이루어야 될 목표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정흉의 과정이 힘들다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섭대천을 준비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이제 정흉과 이런 정의 한자와 섭대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과정인지 결과인지 정흉이니까 섭대천을 준비해라는 이야기인지 이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이섭대천은 결과인지 과정인지 정흉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즉 이섭대천 앞두고 준비하라는 말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삼효는 이제 부당이나 교만한 자리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 점도 이 해석에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63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9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길 회망, 진용, 벌, 기방, 3년 유상, 우대국. 바르면 길하여 후회함이 없으니 움직여서 기방을 정벌하면 3년 만에 큰 나라에 상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길, 회망, 지행냐. 정길, 회망은 그 뜻한 바를 실행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사는 상계에 첫 진입하는 거죠. 자, 상계에 이렇게 첫 진입을 했는데 험수를 벗어났죠. 이제 험수를 벗어나 상계에 첫 진입했는데 상계는 리로서 전쟁의 상이 있는 거죠. 방비, 전쟁, 무기와 창의 상이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육사는 부당이 감의 험수로 부당이이고 그 다음에 감의 험수를 벗어나서 리계의 진입에 있는데 리는 전쟁의 상에 있으니 이렇게 벌의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벌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즉 진용 여기에서 나오는 진과 벌과 3년 이 구체적인 상이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21세기 오늘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뜻이 행해진다고 했는데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3 미제 정흉 이섭대천 상활 미제 정흉 위 부당냐. 미제 상황에서 정벌하면 흉하다. 큰 하천을 건너미 이롭다. 상활 미제 정흉은 그 지위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물상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정흉은 나아가면 흉하다인데 이렇게 화수미제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는 천집이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6, 3이 변하면은 이렇게 이제 화풍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본계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합계는 감수죠. 그 다음에 상계는 불화죠. 본계 시절에는 물이 불을 이깁니다. 근데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합계가 목이 되죠, 목. 그리고 상계는 여전히 불화니까 내가 불에 의해서 타버리죠. 그러니까 정벌하면은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미제계에서 정벌에 나간 상황을 2가 5로 올라간 상황이라 이야기하는데 화수미제계에서는 내가 수가 화를 극하니 내가 불을 이기니 유리한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 돼서 내가 나무가 돼서 불에 타버리니까 내가 지죠. 즉 최초의 이 천지빗계에서는 여기가 이제 적군이 적군, 상계가 적군이고 곤 아군인데 곤은 나의 영토죠. 그리고 또 화풍정이 되면은 곤의 땅이 이렇게 어찌보면 곤의 땅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는데 결국에는 화풍정이 되면 한 칸밖에 없죠. 그래서 내 땅이 음이 하나밖에 없으니 결국 이 점이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정이 되면은 화풍정, 직의 정이 되면은 건의 압박이 들어와서 5가 2로 가니 내 땅에는 음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 땅을 상징한 음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섭대천, 섭대천을 보면은 최초에 여기가 본계죠, 본계. 본계인데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본계가 6, 3이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화풍정이 되는 거죠. 근데 화풍정은 직의 모계인 내천대장으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강이 1이 이제 이렇게 6으로 가니 섭대천이죠. 중간에 큰 하천을 건너니까 섭대천의 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섭대천과 정흉의 관계는 섭대천과 정흉의 그 상관성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사에 대한 다산의 그 글을 보겠습니다. 구사 정길회망 진용벌기왕 3년 유상우대국 상활 정길회망 지행야 이를 맡아 처리하면 길하다. 변화된 상황이 다시 원래 되돌아갈 것이다. 회망 즉 바뀐 것이 없다. 제후가 기방을 정벌하니 3년이 되어서야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상활 정길회망은 그 뜻한 바를 실행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벌함이 이를 맡아 추진함이 이롭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수미제 본계가 있습니다. 이 본계는 천지비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고 이게 이제 육사가 효변을 하면은 육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계는 산, 하계는 수가 되니까 산수몽이 되는 거죠. 이 산수목은 또 다른 직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그래서 지택임의 1강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 취라면 상승을 하죠. 그래서 감의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강이 상승을 하여 감의 일이 생기니 이를 주관함에 맡아 추진함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망 변한 것이 없다 물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즉 회망은 변했던 것이 다시 없어지니까 고는 이전의 땅을 여전히 예전처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본계가 있죠.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천지비계 시절에는 이렇게 고의 땅이 있었는데 추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의 땅이 사라진 거죠. 그 지계인 산수몽계는 이 지계인 산수몽계는 다른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1이 6으로 가니 추위를 하게 되니까 다시 여기에 고의 땅이 생기니까 그래서 회망 없어진 땅이 다시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 땅이 이렇게 다시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벌귀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화수미제 본계죠.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습니다. 본계가 구사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수몽이 되죠. 지계인. 근데 산수몽은 따와 다른 지계의 모계인 그 지택임에서 왔죠. 즉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은 전체로 보면은 대진이죠. 대진. 자, 전체로 보면 이렇게 대진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진의 군주가 안에 있는 곤의 군중을 이끌고 정벌을 나가는 상이죠. 그 정벌의 대상이 간이다. 이런 간 귀신인데 그 이 귀신 귀방을 정벌하러 나간다 이렇게입니다. 즉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실이라 이렇게 그 대진이 있어서 대진이 곤의 군중을 이끌고 자 그러면 임계 시절에 대진의 제후가 곤의 무리를 이끌고 1에서 6 북쪽을 향해서 정벌을 하러 가니 여기서 간의 귀신 귀방을 만나서 정벌을 하는 상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간은 일반적으로 마침, 끝, 종료 이런 여기서 죽음의 상이 나오고 조금 더 거기서 나가면은 귀신의 상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상우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계가 여기 있습니다.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육사가 이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공을 세우면 세 가지를 받습니다. 자, 감의 수레를 받고 그 다음에 진의 벼슬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곤의 땅 이렇게 곤의 땅이 있죠. 곤의 땅도 받고 즉 공을 세우면 이렇게 세 가지 상을 받는데 그럼 언제 받느냐? 이렇게 변한 지계를 보면은 산수몽 이 지계를 보면은 이렇게 했죠. 이 지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계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지택임과 그 다음에 풍지간에서 도출이 됩니다. 근데 풍지간에서는 이렇게 손의 명령이 있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손의 명령이 상실되죠. 그래서 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풍지관계에서는 상계 손의 명령이 있는데 추위 산수몽이 되면은 손의 명령이 상실돼서 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언제 상을 주냐? 3년 만에 벌기방 하게 되면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산수몽계의 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에서 이렇게 몽까지 이르는 수까지 이르는 상이 이제 그 간에서 손의 명령 간에서 이렇게 손의 명령까지 이르는 기간이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그 방위로 보면은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여기 간에서 손까지 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죠. 그래서 3년 만에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간에서 손의 명령이 이르기까지 3년이 걸리니까 이제 몽계의 상계가 산이니까 3년 만에 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취지가 진용벌 기방 3년 유상우 대국 간의 기방을 정벌하러 가서 3년이 지나면은 풍지간 손의 명령이 있어서 상을 준다. 즉 간의 기방을 정벌하면은 3년이 지나면은 정벌에 성공하여서 이에 명령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하사품 땅 지위 그 다음에 그 수레를 얻게 되는 그런 하사품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길할 것이다. 변화된 상황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니 바뀐 것이 없다. 제후가 기방을 정벌하니 3년이 되었어야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활 정길회망은 그 뜻한
뜻한 바를 실행함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화수미제에 대한 6.3과 9.4에 대한 다산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6.3과 9.4에 대해서 봤습니다. 6.3에서는 정흉과 이섭대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고, 9.4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진, 귀, 3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